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오전 상승분을 반납해서 힘이 좀 빠졌던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외국인들 선물이 오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보다 화학과 제약이 강했고 코스닥은 IT 업종이 강했습니다. 공매도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긴 했는데 화학과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서비스 네 종목, 네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했죠. 여기서 매도한 게 4,300억 정도 되는데 총 매도가 3,000억 정도니까 다른 업종은 다 매수를 했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이긴 한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지금 마감을 하기 전에 보니까 연기금이 매도로 바뀌어 있고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에서 6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쪽은 매도고 아니면 관망 쪽이고요. 시가총액 큰 업종별로 그쪽으로는 매도 아니면 관망이고요. 코스닥 쪽은 최근에 바이오 제약까지 살짝 올라가면서 지수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IT 장비, 하드웨어 이쪽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했거든요. 그쪽은 지금 계속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환율이 1114원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13조 1000억이 지급이 됐어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받아간 게 7조 7,400억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갔는데요. 이 돈을 재투자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배당금 들어오면 다 빼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환율이 좀 안 좋고 수급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걸 빼나가기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는데요.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론, 그리고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정론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미리 펀드에서는 공매도 대상이 될 만한 종목을 빼내는데 공매도가 사실 어떤 종목에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종목이 2018년, 2019년도 공매도 상위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배터리 전기차 좋았거든요. 예, 계속 관심 있고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매도 상위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지금 뭐 공매도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그 종목이 최우선적으로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다 전부 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오른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의 이제 실적이 이번 달 말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미래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주식들은 공매도에 살짝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런 쪽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대형주 쪽은 사실 거의 관망이거나 매도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올 때 가치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형주거든요. 그런 종목들만 피하면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는데 중국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중국이 일본을 먼저 제압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홍콩 언론에서 그 미일 정상회담을 보고 중국이 일본을 먼저 제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싸울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시장에 오른 거는 화웨이가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쪽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다 뭐 상한가까지 올랐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상하이 지금 그 모터쇼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차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카의 배터리를 어디서 납품하느냐 여기서도 또 관심이 있는데 중국의 CATL에서 샘플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오늘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벤츠에서 EQS라고 하는 전기차를 공개를 했는데 EQC라고 하는
차는 실패를 했고 EQS라고 하는 차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도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예,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미일 회담에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대만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게 좀 섞여서 좀 얽혀 있는데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 국교를 끊을 때 1972년도에 끊을 때 그때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국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국교를 끊었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범 군인들을 처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일본군을 처단을 했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범 군인들을 본국으로 다 보내줬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과의 관계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할 때 그때 대만이라는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의 중국 안에 포함된 그런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그걸 승낙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교를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근데 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었는데 그때 대만 문제도 거기에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선진국들의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 이게 조금 다른데 이거를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해가지고 봉쇄를 해서 경제를 거의 몰락지경까지 몰아가는 거하고는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중국은 소비 쪽에 대한 생산, 제조 쪽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쪽은 충격을 줘도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배터리도 지금은 현재는 그쪽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 건데 중국이 히토류라는 거를 생산을 하죠. 그거를 가지고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우주산업이나 이런 그 첨단 산업의 재료로 쓰이는데 중국에서 그 다음 단계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선진국의 반도체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일본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 있었죠. 그게 전부 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국산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런 장비나 재료가 없으면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그 품목들이 우리나라나 중국이 제조를 하려고 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공구, 기계, 장비, 재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중국에게 타격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이게 소비 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소비 쪽을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증권사들이 이게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어느 기업이 중국향 수출이 얼마 정도 되고 그거를 타격받았을 때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빨리빨리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언론들에서도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향으로 소비 쪽으로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에 기업들이 어느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그 반도체, 지금 현재 핵심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흔들 때 미국과 일본에서 장비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면 중국은 또 그것 때문에 산업이 완전히 정체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압을 한다, 싸운다 뭐 이렇게 될 때 그 산업들 간의 어떤 그 구조,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뭐 자율주행차를 개발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그거 이제 공개는 했지만 상용화 못 가겠죠. 반도체 못 만들면.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중국에다가 그 제어하려고 하는 그 품목들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만 관련된 건데요. 소비 쪽은 되도록이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언급해 주셨던 섹터인 MLCC, 그리고 PCB,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자재료 쪽이 강하게 올랐어요. 최근 바이오 업종까지 가세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디스플레이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디스플레이가 올랐고요. 반도체 팹리스가 올랐고요. 파운드리가 올랐고요. 그리고 패키징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PCB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올랐고요. 그리고 장비들 다 올랐죠. 네. 거의 뭐 그쪽 IT,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IT 하드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TSMC나 뭐 아니면은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 반도체 뭐 이런 지금 팹리스나 파운드리나 패키징, PCB,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중국을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들이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를 편승할 필요는 있지만 갑자기 외국인이 매도를 하거나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공매도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중국의 의존도가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비중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잘 관찰해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앞질렀어요. 지금 세대가 그 뭐 8.5, 9, 9.5 뭐 이렇게 세대가 넘어가는데 이미 우리나라를 많이 앞질러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BMW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i4, iX라는 전기차가 나왔는데 거기에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거의 이만큼 운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보조석까지 거의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벤츠도 그렇게 디스플레이로 전부 다 만든 그런 차를 보였는데요. 디스플레이의 공급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석 이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를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는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아마 코로나 이전 가격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업종이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업종들이 향후에 중국 의존도가 얼만큼인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나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시티은행이 소매금융사업부를 접는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이 탈한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일단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게 이 금융 규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티은행에서 소매금융 쪽을 철수한다. 근데 매각을 보통 하는데 자산관리 부분과 카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각을 어떻게 할지, 언제 빠져나갈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갈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충격이 있고 외국인 금융사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외화 인출 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그걸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MSCI 지수에서는 그걸 자유롭게 허용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외국인 금융사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진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부분에서 이게 매각이 안 되고 청산하겠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미국에서 과거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히토류 공장을 이제 복원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에 앞서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전에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파산했습니다. 예, 파산했다가 이번에 다시 살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히토류를 채굴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가공 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다 수출해서 중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역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가 미국에다가 가공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호주 업체 중에서 라이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텍사스에다가 가공업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히토류는 이 석유처럼 한 곳에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 시설이 전부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좀 싸움이 있겠죠. 근데 뭐 미국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중국보다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반도체의 공급망을 차단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국에게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히토류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최소화가 될 쯤 되면 미국의 공격이 반도체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오늘도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은 오늘 시장처럼 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공매도가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공매도 대상이 되는 대형주들은 관망이나 매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오늘 오른 IT 하드웨어 섹터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